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하겠습니다. 청년 정치인들이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입법을 위한 원포인트 국회를 촉구했습니다. 산재 참사 피해자와 시민단체들이 국가의 안전불감증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대전시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에게 총 263억 원을 지원합니다. 경북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던 코로나19 확진자 가운데 76%가 완치됐습니다. 전주시가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친환경 농산물 판매에 나섭니다. 한 주간의 국회 소식입니다. 텔레그램 N번방에 가담한 사람과 피해자 수가 많죠.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가벼웠던 만큼 같은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을 신속 입법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원포인트 국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의당, 녹색당, 미래당, 민중당의 청년 정치인들이 모여 텔레그램 N번방 방지와 처벌법 입법을 위한 4.15 총선 전 원포인트 국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민중당 손솔 비례대표 후보는 강력 처벌을 입법하지 않은 20대 국회가 사건의 배후라고 비난했습니다. 직무유기 입법부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법부, 법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N번방 파생방에서 가해자들은 길어도 3년도 안 나오고 집행유예가 될 거라며 낄낄거리고 있습니다. 이어 미래당 김소희 비례대표 후보도 N번방 처벌법에 대한 국회의 미온적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텔레그램 N번방은 국회에서 방조해서 키웠습니다. 조주빈은 대한민국의 디지털 성범죄가 솜방망이 처벌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권력을 비웃었습니다. 20대 국회는 책임지고 총선 전에 처리하십시오. 이대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방조한다면 20대 국회도 공범입니다. 한편 지난달 30일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직접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총선 전 원포인트 임시국회를 열어 법안을 신속 처리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문 의장 역시 법안의 필요성을 공감하면서 원포인트 국회에 대해 긍정적 답변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미래통합당은 원포인트 국회에 대한 어떠한 답변도 내놓고 있지 않아 총선 전 법안 통과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재난에 의해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 재해에 대한 국가의 안전 불감증에 우려를 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일 국회 소통관에서 생명안전과제 시민사회 공동제안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날 회견에는 4.16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전국 네트워크, 산재 피해 가족 네트워크 다시는,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등이 참석했습니다. 장편 소설 칼의 노래 저자로도 유명한 김훈 생명안전시민넷 공동대표는 정부의 안전불감증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산업재해, 안전재해, 생활재해는 이제 일상화되고 구조화되어서 거기에 반응하는 인간의 감수성조차도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어 정부와 국회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에도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재난참사 피해자들, 유가족들의 유일한 소망은 재난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그 원인에 기반한 대책을 마련해서 다시는 같은 재난참사가 일어나지 않게 함으로써 먼저 떠나보낸 자녀와 가족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 하나입니다. 그런 독립적인 국가조사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을, 그러한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들어주시기를. 한편 이 같은 주장을 전달받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관련 과제를 숙고해 21대 국회에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강북구가 전화 한 통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면을 공유하는 ARS 파킹 제도를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주차구역에 비어있는 시간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강북구가 주택가나 골목길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새롭게 발굴하고 전화 한 통으로 주차면을 공유할 수 있는 제도 시행에 나섰습니다. 강북구는 주민 창의 제안을 통해 신설 주차 구획을 확보할 경우 제안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관련 내용을 작성한 뒤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또 전화를 통해서도 거주자 우선 주차 구획에 대한 신설 요청이 가능해 편의성을 높였다는 평가입니다. 이와 함께 강북구는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에 비어있는 시간대를 활용하기 위해 기존의 어플리케이션 대신 전화로 주차면을 공유할 수 있는 ARS 파킹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공유 주차를 이용하고 있는 거주자 주차 구획의 경우 바닥에 별도 표식이 부착돼 있고 ARS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면 주차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요금 결제는 출차에 맞춰 진행되고 이용 요금은 5분당 100원, 1시간에 1,200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관리공단 주차사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포구는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마포구 옴부즈만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포구 옴부즈만으로 활동 중인 배수진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회 표창을 받기도 했는데요. 마포구는 이 제도를 통해 구민의 고충 해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구정을 감시하며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부터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포구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구민과의 소통을 이어나가고 있는 마포구 옴부즈만으로 활동 중인 배수진 변호사는 국민권익위원장 표창을 수상했습니다. 고충민원 해소와 청렴계약 감시평가 성과를 거둔 점을 크게 인정받은 것입니다. 마포구 옴부즈만은 지난 2015년 출범 이후 지금까지 총 282건의 민원을 처리해왔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고충민원 48건을 접수해 그중 19건을 직접 조사하며 시정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등 구민의 고충 해결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GTX-C 노선이 의왕역에 정차한다면 인근 주민들의 삶이 아주 편리해질 텐데요. 군포시 역시 이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의왕역 추가 정차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상돈 의왕시장이 군포시청에서 한대희 군포시장을 만나 GTX-C 노선 의왕역 정차 추진을 위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의왕시는 GTX-C 의왕역 정차 사전 타당성 용역 추진 현황 등을 설명하고 군포시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GTX-C 노선 의왕역 정차는 의왕 시민뿐 아니라 의왕역 인근에 거주하는 군포 시민에게도 꼭 필요한 수건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군포시 역시 향후 실무 협의 등을 거쳐 의왕시의 노력에 힘을 실어줄 것을 약속했습니다. 의왕시와 군포시가 상생 협력으로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길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시는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의 경영비용 부담을 줄이고 이들의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해 총 263억 원을 지원합니다. 대전시가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모두에게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공요금 2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고용원이 있는 사업주에게는 고용원 1인당 10만 원, 최대 9명까지 사업자 부담분의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인건비 등 경영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이며 도박, 향락, 투기조장 등 일부 업종은 지원이 제외됩니다. 신청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말까지로 사회적 거리 두기 실천을 위해 비대면 온라인과 우편 접수를 우선 실시할 방침입니다. 경북대학교 기숙사에 마련됐던 생활치료센터에는 지난달 8일부터 28일까지 21일간 코로나19 확진자 373명이 입소했는데 이 중 284명이 치료 후 퇴소하면서 짧은 기간 내 76%가 완치됐습니다. 입소 당시 입원 병실 부족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약 42%인 2,252명이 자가 대기하는 상황이 빚어지면서 시는 경북대학교 측의 협조로 방학 기간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경북대 생활치료센터에는 이동호 대구시 건설본부장이 운영 단장을 맡아 대구시 직원들과 함께 환자 입퇴소와 이송, 각종 물품 급식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또 중앙부처의 행정지원과 북부경찰서의 경비지원, 54단 병력의 식사 및 물품 전달 지원, 경북대병원 의료 지원 등 하루 평균 160여 명의 인원이 관리와 지원 업무에 참여했습니다. 경북대 총학생회에서도 방호복을 착용하고 식사 배달 등의 자원봉사로 도움을 주는 한편 생활치료센터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손편지를 전달해 감동을 주기도 했습니다.
최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경북대와 경북대 학생들의 배려로 많은 환자들이 완치돼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며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위해 지원해준 모든 이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산실로 불리는 광주에서는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인 바로소통 광주를 확대 개편했습니다. 주요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모음으로써 생활 민주주의 모델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광주시가 시민들의 정책 참여 확대를 위해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바로소통 광주를 확대 개편해 새롭게 선보입니다. 바로소통 광주는 시민들의 정책 참여 확대와 시민 제안의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토론 공감 참여 기준을 100명에서 50명으로 광주시민권익위원회에서 정책 논의 토론 참여 기준 1000명을 100명으로 대폭 완화했습니다. 또한 시민들의 제안과 더불어 시정 주요 정책에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쌍방향 플랫폼인 시민에게 묻습니다를 새롭게 신설해 운영하며 예산이 소요되는 시민들의 제안은 시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해 실행력을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광주시는 새롭게 개편된 바로소통 광주에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다양한 생활 민주주의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강릉시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을 위해 긴급 생활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강릉시는 코로나19 긴급 생활 안정자금으로 순세계 잉여금 534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 규모는 소상공인에게 업소당 100만 원, 중위소득 100% 이하 저소득층에게는 6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피해로 경영위기에 내몰린 소상공인 17,000여 업체와 저소득 가구를 포함한 중위소득 이하 5만 2천 세대입니다. 신청은 5월 말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지급 방법은 강릉페이로 지급됩니다. 강릉페이의 생활안정자금 사용기한은 6월 말까지입니다. 평창군이 휴양림과 치유숲의 피톤치드 발생량 정보를 제공해 평창군의 산림 휴양 활성화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달부터 피톤치드 기상 서비스 연구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연구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평창군 지역 여건에 맞는 피톤치드 기상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평창군은 지난해부터 강원지방기상청과 협력해 날씨 정보와 피톤치드 발생량 정보를 예측한 피톤치드 기상 서비스 시범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계자는 숲의 주요 기능인 피톤치드와 기상 서비스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산림 휴양 이용객에게 맞춤형 정보를 주고 치유, 힐링, 생태 탐방 특화 지역 조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화훼 농가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횡성군에서는 이들을 돕기 위해 다음 대상을 지목하고 꽃다발을 전달하는 플라워버킷 챌린지 운동이 퍼지고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횡성사무소장으로부터 플라워버킷 챌린지 대상자로 지목돼 꽃바구니를 받았던 횡성군수 권한대행 유명환 부군수가 관내 5개 농협조합장을 다음 대상자로 지목하고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지난 23일 유명환 부군수는 횡성농협 최승진 조합장을 시작으로 공근농협 김장섭 조합장, 동횡성농협 이재훈 조합장, 안흥농협 남홍순 합장, 둔내농협 오세복 조합장에게 꽃다발을 전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화훼 농가를 돕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플라워버킷 챌린지가 횡성군 내에서 빠르게 확산되며 따뜻한 나눔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네,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 청주시 오송이 화장품 특화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개발될 산업 용지에 42개의 화장품 관련 업체가 입주 의사를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추진 중인 오송 화장품 산업단지. 충북 청주시 오송 제일생명과학단지 북쪽에 88만 제곱미터 규모로 조성됩니다. 충북 오송이 K뷰티로 불리는 화장품 글로벌 확산기지로 주목받으면서 화장품 특화 산업단지 조성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단지 절반을 산업용지로 개발할 계획인데 화장품 관련 기업들의 입주 의향을 조사한 결과 42개 업체가 입주 의사를 밝혔습니다.
비용 대비 경제성도 상당히 높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습니다. KDI는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고 비용 대비 편익이 2.61을 기록했습니다. 충청북도는 그동안 오송에 대한 화장품 이미지 부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2013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오송 화장품 박람회는 성공했고 지금까지 이어오며 오송을 K뷰티 글로벌 전진기지 이미지를 구축해왔습니다. 오송 식약처 주변에 크고 작은 뷰티 업체들이 입주해 화장품 생산 규모도 경기도에 이어 국내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규모 컨벤션 기능을 갖춘 청주 전시관이 오는 2023년 완공되면 허가와 생산, 마케팅의 원스톱 시스템까지 완벽히 구축됩니다. 네, 보령시는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거듭나도록 도움을 주는 희망나눔 장학금 후원 사업의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지난 24일 보령시청에서 김동일 시장과 사단법인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보령시가 추천한 취약계층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장학금과 컴퓨터를 지원하게 됩니다. 또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에게는 2년간 1억 원씩 모두 2억 원의 생활용품을 지원하게 됩니다. 사단법인 희망을 나누는 사람들은 복지 후원기관으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다양한 사업을 실천해오고 있습니다. 네, 경상도 소식입니다. 이제 보육료 양육수당 등 지원 신청을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어디에서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전국 어디서나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데 이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이음의 기능 개선을 완료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부, 여성가족부와의 협의를 마무리하고 유아 학비와 아이 돌봄 서비스의 지원 신청 장소도 확대해 지난 11일부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이 통과된 이후 포항시는 시행령에 시민들의 의견이 꼼꼼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 피해가 가장 컸던 홍해 지역에는 국내 첫 재난 지역에 대한 특별 재생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포항시는 112로 포항 지진으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흥해 지역에 대한 지진 피해 지역 특별 재생 사업의 첫 삽을 떴습니다. 24일 흥해읍의 일부 아파트 철거를 시작으로 전파 공동주택에 대한 보상 협의가 끝난 5개 단지 430세대와 공동주택 12개 동, 상가 1개 동의 철거를 추진합니다. 이번 흥해 지역 재생 사업은 국내 첫 재난 지역 특별 재생 사업이며 총 사업비 2,257억 원 규모로 지난해부터 오는 2023년까지 5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포항시는 그동안 주민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지진으로 전파된 공동주택을 매입해 거점시설 사업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이번 재난지역 특별재생 사업이 재난 극복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철거 후에는 공공도서관과 시립 어린이집, 키즈카페와 같은 지원센터를 건립해 행복도시 어울림 플랫폼을 조성할 계획이며 실내 체육시설, 생활문화센터 등 편의시설과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공간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행복 어울림 플랫폼으로 생기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도 많고 그다음에 이 계기로 인해서 우리 흥해가 많이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소외된 계층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도 많이 왔으면 좋겠고요. 이게 도시 재생의 하나의 첫 삽을 뜨면서 우리 흥해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가 사업 발굴 등으로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별 재생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할 방침입니다. 네, 전라도 소식입니다. 완주군이 2색 3색 파이를 선보였습니다. 지역 특산품인 삼내 딸기와 망고를 넣어 색을 더했다고 하는데요. 보도에 이정은 기자입니다. 완주군이 완주지역 자활센터 해피트리브레드 사업단에서 딸기맛, 망고맛, 코코아맛 3색 파이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신제품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지역 특산품인 삼내 딸기와 망고를 넣어 색깔과 맛이 깊고 풍부해졌고 모양도 기존 초코파이와 차별화한 게 특징입니다.
완주군 관계자는 신제품의 품질을 더욱 높이기 위해 코로나19로 연일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군청을 찾아 신제품 50박스를 전달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품질을 더욱 높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정은이었습니다. 전주시가 드라이브스루 방식을 활용해 친환경 농산물 판매에 나섭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친환경 농가를 돕는 방안인데요. 보도에 강석훈 기자입니다. 전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친환경 농가를 돕기 위해 승차에서 구입이 가능한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친환경 농산물 판매에 나섰습니다. 시는 1일부터 2일 양일간 오후 2시부터 7시까지 전주 종합경기장 주차장에서 2만 원 상당의 농산물 꾸러미 500개를 판매자와 구매자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선착순 판매합니다. 시는 농가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파트 밀집 지역과 전주시청, 유관기관, 전국 243개 자원봉사센터를 대상으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1000개를 시중 가격보다 10에서 20%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전주시 관계자는 어려운 친환경 농가의 손을 잡아준다는 마음으로 전주푸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판매 행사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강석훈이었습니다. 김제의 제13회 광활 햇감자 축제는 취소됐지만 명품 햇감자 수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제의 명품 광활 햇감자 본격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광활 햇감자는 바다를 막아 만든 간척지 토양에다 풍부한 미네랄과 서해에서 불어오는 해풍 등 감자 생육의 천혜의 조건을 갖추고 있어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아 인기가 많습니다. 김제농가 관계자는 3중시설의 경우 고온 피해로 수확량이 감소했으나 앞으로 2중시설을 잘 관리해 수확량 증가와 시장에서 좋은 가격이 형성돼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제13회 광활 햇감자 축제는 코로나19 여파로 취소한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에서 이정은이었습니다. 화창한 봄 기운에 작년 이맘때면 벚꽃길 구경 가시는 분들 많으셨죠. 정부가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루 신규 환자 수를 50명대로 줄이겠다는 방침인데요. 답답하시더라도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면서 바이러스로부터 자신과 가족들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뉴스제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